금리 인상 초입에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채권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 채권 수익률은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채권 돈 나오면 배당 많이 주고 가치주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사주면 시장은 조금씩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학 경제TV의 배진학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학경제TV의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리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오늘이 진학경제의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 또 뱃사하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지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악재도 많이 나오는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짓눌려가지고 네네. 현대차니 삼성전자니 네. 현대차도 전부 대형주들이 그때 한때 1월달에 인기 있던 거, 2001년에 인기 작년에, 있던 거죠. 네. 걔들이 전부 지금 못 가보죠. 물렸잖아, 개인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매물을 털려면 자물자물하다가 언젠가는 폭락하겠죠. 한번 그래야 가겠지 않겠습니까? 네. 투매가 이루어져야지 가뿐해지지. 근데 다 조정받았는지 그거는 예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대형주가 가고 나면 언제나 뒤따라 중소형주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업종 차트로 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업종 세 가지를 여기다 좀 넣어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아마 대형주는 쉬고 중소형주가 가고 있고, 대형주는요 3월 달에 저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월. 예, 중소형주는요 11월 달에 바닥 잡았어요. 그리고 이미 저점이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로 보면 좋잖아요. 좋아요. 종목들은 네, 우상향하는 종목들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종목을 볼 거냐 지수를 볼 거냐. 예, 이럴 때 내가 그러지, 지수는 보지 마라. 우리가 지수 연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건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서 먹고 대형주 공매도 쳐서 먹고 그렇게 선물 매매해서 먹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단 말이지. 우리는 종목 연구에만 하면은 좋은 장이다. 굿드 그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소형장 개별 종목장을 굿드 그레이트 장이다. 그러니까 좋은 장인데 지수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우울하지, 그죠? 맞아요. 예. 종목을 보지 말고,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자니. 네네. 지금은 이제 숲보다 나무를 봐라. 네네. 그죠? 예. 올해 그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중소형주, 또 올해도 중소형주인가요? 올해도. 우리 핵심 이게 키워드라고. 보면은, 먼저 지나갔던 리먼 사태가 왔을 때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주가 급상승하면서 시장의 돈을 확 끌어 모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딱 쉬고 휴가 갔어요. 중소형주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네네. 아주 멋있는 내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네. 예를 들어서 차트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한미, 싸이, 또 그 다음에 아무레 퍼시픽, 아무레 G, 호텔 신라, 한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대형주가 딱 멈춘 자리부터 튀어나가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예, 대형주 이따 이제 종목 얘기할 때 하겠지만 대형주가 딱 멈춘 것도 아니야. 대형주 지금 멈췄죠. 그렇게 그렇죠. 빠지지도 맞아요. 않아. 지수가 거기서 머뭇머뭇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을 연구하면은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종목 연구한 사람들은 2월, 3월 달에 이미 다 플러스가 났어요. 제 계좌도 2월, 3월에 플러스가 나서 공개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첨부해 드릴게요. 2분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2분기요? 예. 2분기 전망을 하면 이상하지. 우리가 지수를 예측한다든가 그렇죠. 자꾸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지수보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전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해. 전 종목을 볼봉으로 보다 보면은 움직이는 꾸물꾸물대는 거, 세력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가 먼저고 사람들이 뉴스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보는 항상 후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선하고 너무보다 빨리 종목을 찾고 싶으면 전 종목을 봐야 돼요. 그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금리 인상은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시작이 됐고 그럼 이제 유동성이 이제 어쨌든 조금씩
좀 그렇게 많아지는 게 축소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뭐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안 봐도 될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금리 인상 초입에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채권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 채권 수익률은 막 떨어진단 말이야. 채권 돈 나오면 배당 많이 주고 가치주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사주면 시장은 조금씩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야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팔고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식이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채권이 다시 채권을 사죠. 그죠? 기관이 채권을 사게 되니까 그때 주식 팔고 채권 사는 거니까. 자, 금리의 저점을 통과할 때 부동산 팔고, 부동산이 요즘에 뭐 시끌시끌하죠? 이제 주식이 이제 스물스물 또 할 거예요. 이제 작년 1월 써먹었던 애들이 못 가는 거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질러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아마, 채권에서 오히려 돈이 나와서 주식시장에는 초입에는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이렇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혹시 이제 주식 초보자가 담아도 될 만한 뭐 실패 없는 종목을 고른다면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잘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엔터테인먼트, 좋고. 예. 실적이 가장 좋은 거는 하이브지 뭐. JYP 이런 것도 실적 좋은데 네, 요즘 인정이 안 되죠. 예. 옛날에 주식시장 처음 생길 때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인정 안 했거든요. 아메이 같은 거 처음 올 때 아무도 인정 안 했잖아. 근데 요새는 아메이 인정하잖아. 그지? 다단계도. 그렇죠. 그러듯이 지금은 인정이 안 돼요.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잘 인정이 안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지만 가격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매물을 다 소화해준 누군가 돈이 들어오고 있다. 프로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좋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BTS 뭐 시상 뭐 있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상 받으면은 뭐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슨 단기에 사건이- 오늘 엔터테인먼트 주고 단기에 급등 나와서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받을 때 사야지. 예. 이쁠 때 따라가서 덕덕 맞아.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상승폭에 맞아요. 3분의 1, 2분의 1 깎아줄 때 예. 하이브가 지난번에 40만 원 넘어갔다가 20만 원대까지 빠지더라고. 근데 옛날에 내가 하이브 얘기했었는데 참.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이브를 20만 원대부터 샀기 때문에 40만 원 갖다 지금도 많이 먹어져 있는 거죠. 50% 이상은 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로 보려고 샀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이브 실적을 보면 옛날에 네이버가 처음 나올 때 2000년 초에 네이버 누가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 2000년 초에는. 지금 네이버 그러지. 2000년 초에는 네이버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더블치고 막 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2004년, 2005년 때 네이버를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네이버가 그전부터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렇게 실적이 개선될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새로운 오팡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반도체도 정말 웃기는 얘기가 삼성 반도체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있었단 말이야. 삼성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92년도에 합병을 한 거예요. 90년대에. 합병할 때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막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삼성전자에 만약에 삼성 반도체가 합병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삼성전자는 없고 삼성 반도체가 따로 있겠지, 그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게 가격으로만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기 전에 사야 된다.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다. 시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시세의 비밀이잖아. 시세의 비밀 책이 뭐 6, 70만 원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판돼서 그렇습니까? 네, 절반돼서 결국 수급이지. 그래, 수급이. 예, 수급이야. 주식도 수급이라고요. 주식을 누가 많이 사서 쟁여놓으면은 방출 안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적당히 올라가면 방출하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늘잖아요. 그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시세는 그래서 시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올 새로운 주도주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올 거. 엔터테인먼트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피해주죠. 그렇죠. 그다음 항공도 그렇죠. 항공도 피해주죠. 항공들도 보니까 뭐 꾸물꾸물 올라오대. 그렇대요. 꾸물꾸물. 오늘도 좀 올라오고. 지니어도 올라오고. 네, 오늘 다 올라왔다. 네, 지니어도 올라오고 또 극장도 올라오더라고. 그렇죠. CJ, CGV도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 카지노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지 뭐 스물스물 올라가. 3, 4개월 동안 막 계속 올라와. 장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거 월봉을 보라고. 3, 4개월 동안 돈을 매겨주고 있는데 자꾸 삼성전자에 물려가지고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아 죽겠네 삼성전자. 그거 왜 지수가 이럴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을 연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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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건설 쪽에 부양한다니까 네, 네, 네. 건설주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혹시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가가 만약에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뭐 이 종목 또는 이 섹터를 해서 혹시 대박 날 만한 혹시가 있을까요? 종목이나. 그게 정답을 맞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없죠. 않지만 그래도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뭐 하이브가 좋아 보이는데 어, 하이브하고 JYP가 좋아 보이는데 하이브는 지금 30만 원 넘어서 10만 원 갖고는 못 살 거고 네. JYP 사면 되지 않을까? JYP. 네. 아 근데 10만 원이잖아요. 저 싼 거 몇천 원짜리 없을까요? 많이 가는 종목은요 비싼 종목이 안전한 거예요. 그죠? 10만 원이면 한 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6만 원대 할 거야 지금. 한 주. 한 주나 두 주 살 수 있겠습니다. 저기 템버그 고르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글쎄 저는 템버거를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네. 템버거를 딱 집어내는 거는 어려워요. 네. 신의 영역이고 템버거를 찾는 방법은 좀 가능성 있는 종목을 좀 많이 담는다. 섹터를. 네네. 그런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저는 넓게 짜죠. 근데 가끔 벼락 맞은 놈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요즘에 보니까 그런 종목 많이 있죠. 뭐 대성산업이니 뭐 그죠? 엄청 계속 맞아. 동일금속, 동일철강 이런 네, 것도 계속 맞아요. 올라.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벼락 맞은 거란 말이에요. 벼락 맞은 종목을 이 템버거인데 템버거를 벼락 맞은 종목이라고 하거든. 그 종목 하나를 딱 고른다는 건 어려운 거야. 그 신의 영역이고 가능한 놈들을 골고루 담아놓으면 그 중에 몇 놈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쫙 웃자라지. 그렇죠. 이게 포트폴리오를 넓게 짜는 전략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박주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저기 부장빠님도 저기 미국 증시 하시나요? 미국 주식 하죠. 미국 주식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저기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옥석,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보면은 삼성전자가 2001년, 21년 상투 네. 치고 지금까지 추세가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세가 꺾였는데 자꾸 그놈을 쳐다보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맨날 살아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조정이 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다음에 꺾여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 그죠? 셀트론도 꺾여서 조정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1등부터 이제 그 변두리들은 엄청 중소형주 뭐 루시드니 뭐 자동차, 전기차도 변두리들은 다 작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캐시우드의 그 펀드 AKR인가 ARK인가 그런 거 보면 막 60% 빠졌거든. 그건 변두리 기술주들은 다 박살났어. 남아있는 거 센 놈만 이제 애플이고 테슬라고 몇몇 살아있는데 잘 봐야죠. 시세를 많이 나면 거기서 더 먹을 건가? 아니면 이제는 경계할 건가를 가져야 돼.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술주들 이제 경계할 때가 왔다. 시세가 너무나 많이 뽑아 먹었다. 그럼 미국도 이제 중소형주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써먹은 종목 찾아야 그렇죠. 되겠죠. 보이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안 써먹은 종목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하면 물론 이제 미국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중국인데 네. 미국 주식에 좀 최고 악재를 맞은 거 퇴출된다고 말하는 거 미국 주식에 디디 주식? 네네. 디디 주식이 뭐 우리나라 말하면 뭐 쿠팡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 좀 관심 가져보는데 거기다 몰빵 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장이 약세로 접어들면 나머지 변두리들도 힘 되게 못 쓰더라고. 미국 시장이 아직은 약세라고 말하면 중립이야. 약세로 접어들면 변두리까지도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국도 그랬죠. 그렇죠. 한국도 약세로 접어드니까 힘 못 쓰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미국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하나 읽어주고 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게 왜 추세 추적 전략인가? 이레미디어의 책이에요. 책 시리고 뭐. 네, 이레미디어에서는 추세 추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내는데 아주 좋은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실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컨텐츠는 다 예측에 불과한 거고 진짜 진국은
책 속에 알짜배기 한 소절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가격을 매매하자. 네. 그 뜻이 그러니까 뭘까요? 가격을 매매. 가격을 매매하면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는 거지. 네네. 차트가 우상향 하면 따라가고, 네네. 하서가 삼성 있잖아. 우하향하면 매도하고, 네. JYP처럼 신고가 나면 이 장도 나쁜데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라는 거지. 가격을 매매하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정말 미국장 그래요. 일반적인 방법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젠 무엇을 믿어야 할까?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전혀 없는 정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규칙이 없어요. 시세는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규칙이 없는 정글의 속에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지 마라. 이는 불가능하다. 가격이 뉴스를 만들지. 제일 중요한 거죠. 주가가 올라가서 뉴스가 나오는 거지. 뉴스가 가격을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정보, 뉴스는 전부 뭐야? 후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시장에 모르는 게 있을까? 애플, GE 같은 거대 기업이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이미 정보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매매하면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통점은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세. 네. 시장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정보다. 어느 시장에서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고 투자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버드 와튼스쿨, 노스웨스턴 대학의 갤로우 뉴욕 대학의 스톤 이런 교수들, 경영대학의 교수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귀중한 진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매매의 중요 신호로 고려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깎아내린다. 포춘의 베테랑 금융 기자 역시 이해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월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 중 일부가 금융 자료를 믿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체 금융 자료를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 기업에 발표하는 금융 자료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자료는 조작할 수 있다. 그렇죠. 게다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해서 주식을 얼마만큼 어느 가격에 매수 혹은 매도할지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까? 시장은 언제나 오르며 매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가격이다. 진실은 가격뿐이다. 다른 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투자는 결국 대중의 심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가 좋아지면 가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을 매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신고가 나는 종목 연구 많이 하세요. 신고가를 따라잡지 마시고 네네. 신고가 눌림목을 사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는 아마 부자빠만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 안 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시세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절대 예측을 믿지 말고 지수가 어떤 사람은 4월에 마야 4월이야. 4월까지 조정 받아야 됩니다. 아직 바닥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은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그런 방송 오래 들으면은 돈이 바닥 날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소형주들은 일부러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팔아먹는 세력도 그래서 신고가에 사면 안 되고 눌림목을 사야지. 눌리고. 신고가 내면 반토막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제자리까지 내려와. 맞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사보는 거지. 야, 새끼들아. 너 신고가 왜 냈어? 너 돈 투자했잖아. 그렇지. 그걸 왜 본전에 왔어? 맞아요. 난 그럼 본전에 한번 써볼게. 그럼 투자하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시죠? 신고가 나고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네네. 때. 신고가 나는데, 신고가 나고 꼭 오리발 내밀잖아요. 아니야. 괜히 갖다 써. 괜히 갔어. 맞아. 그거 나올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 났다고 사시면 물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신고가를 사봐야 돼. 한번 사봐야 돼요. 근데 돈을 조금만 갖고 오면 되지. 예. 근데 초보자가 가진 돈은 다 수업료니까 어차피 그렇죠. 정보 듣고 사도 깡통. 바로 가는 경우도 네가 따라가도 깡통. 깡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돈으로 이런 신고가 매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조금씩 사보는 거야. 근데 신고가에 사지 말고 눌림목 나올 때서 신고가에 예를 들어서 내 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만 가져와서 연습한다고. 네네. 근데 주식을 공부해 보니까 돈을 잃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잖아. 맞아요. 뱃사부도 다 그거 경험하셨죠? 그 어떤 놈은 돈을 안 줄거 배웠다 그러는 있으면 다 거짓말이야. 저는 5번 깡통 났었으니까. 그러니까 깡통이 나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얻는 게 있어.
몸 손발이 피곤하고 슬프고 정말 괴롭지만 주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작은 돈으로 잃어보세요. 네.